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부가 다 있었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큰 제목으로 비정한 부부, 이들에게 자식이란 과연 무슨 의미였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방치에 숨진 자녀 둘 암매장을 하고 3년간 양육수당을 챙겼다고 합니다. 자식과 관련해서 암매장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20대 부부 아동학대치사 구속입니다. 돌쟁이 아이들 두고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살핌을 못 받잖아요. 외출 뒤 돌아와 보니 숨져 있어 친인척 묘지 인근에 묻었다. 이런 진술 나왔습니다. 만 3세 아동 첫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뒤늦게나마 밝혀지긴 했습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두 아기 방치에 숨졌는데 양육수당까지 챙긴 20대 부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둘째, 그리고 셋째는 사망 사실 숨기고 첫째는 학대 방임하고 도대체 아이는 왜 가진 겁니까? 도대체요. 최윤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참담한 아침에 그 참담한 기사인데요. 애들 목숨은 안 챙기고 돈만 챙긴 인면수심의 그 20대 부부가 지금 그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 죄질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부 둘 다 지금 구속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고 2016년 그 다음 해에 딸이 태어났고 더불어서 2018년에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중에서 첫째는 지금 생존하지만 둘째, 셋째인 그 딸 하나 아들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인근에 있는 그 친척 묘지에 그 묻었다라는 진술에 따라서 현장을 점검해 봤더니만 백골된 상태의 아이 두 구를 발견해낸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때 이 아이들을 원룸에 두고 지금 계속 외출을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방치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형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금 그 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아동수당까지 해서 총 700만 원 정도 돈을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금 2015년생 이제 첫째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한 5살 정도 되는데 부모가 지금 다 지금 구속됐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지금 그러네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이 한 명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저도 사실 그 새 아이의 아빠로서 아침에 이 소식을 보면서 굉장히 그 가슴이 아팠는데 이 그 부부에 대한 그 처벌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아동과 복지와 훈육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밝혀진 것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이 3세 미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정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노력에 전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만 3세, 3살 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잘 있는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침부터 참 많은 분들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밝혀지길 다행입니다. 이거 전수조사 없었으면 이거 묻힐 뻔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학교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학령 아동이 되면은 그때 이제 신고를 하는데 이번에 봤더니만 그 마지막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신고조차 안 했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지금 21세기 2020년에 이런 일이 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밝혀지긴 했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합니다. 사실은.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힘받는 60세 이후 계속 고용, 청년 대책 없인 세대 갈등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고용 연장 가능성, 요 추진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난해 9월에 정부에서 안을 좀 살짝 밝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밝히고 그냥 조용히 됐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이 고용이 연장되는 방법은요. 재고용을 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폐지 등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속히 고령화 그리고 잠재 성장을 둔화 우려 대비한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게 일각에선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 문제하고 이게 맞물리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혹시 총선용? 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르신 고용 연장 검토 이 내용입니다. 이제 60세 이후에 고용이 좀 더 늘리는 거. 그러다 정치권에서는 이거 뭐 4월 총선인데 이거 총선 겨냥한 거 아니야? 또 이런 지적이 또 나옵니다. 최영호 고문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 지금의 생산성을 가능하게 예. 지속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73세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법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예.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예. 작년 9월 달에 예. 2022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예. 그걸 왜 이걸 지금 또 땡겨와서 다시 한번 또 뭔가 강조를 한 것 같잖아요. 자, 지금. 이거 하면은 환영하고 박수 칠 사람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세대 간의 이 뭐 싸움에 예. 대해서 지금 다시 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자, 뭐 표로 생각을 한다면 50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야, 뭐 그런 50대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50대 이상이 현 정부 지지층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죠, 사실은요. 네. 자, 오창도 평론가. 필요하나 왜 지금 저 얘기를 또 하는가 이겁니다, 지금 지적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시점을 의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 뭐 일단 과연 청년들이 반대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청년들 조사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오. 근데 청년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오. 이유가 뭐냐? 예. 일단 이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가 됐거든요.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런 이면도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막연히 반대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예. 뭐냐면 산업재해 같은 걸 당했을 때 그 예. 사람이 언제까지 일하느냐를 따져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총선용이다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관 실장님. 노동 시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확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예. 물론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저걸 상당히 좀 제대로 정확히 볼 필요가 있고, 함께 노동 시장의 개혁 문제도 같이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재계나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고용의 예. 어떤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한번 예를 들면 호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지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하면은 굳이 뭐 정년이라는 것을 60에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늘려주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좀 도입할 수도 있고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나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정년 연장은 아닙니다. 정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해당 분이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게 몇 가지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최인정 변호사.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그 기업의 예. 고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아. 실질적으로 그 사회의 사회 보장 시스템, 그 일찍 그 정년 은퇴한 사람에 대한 어떤 예. 사회 보장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어르신 고용을 연장한다는 것은 예.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젊은 사람을 고용할 여력은 줄어들고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고용을 해야 되는 부담으로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60대 이후 사람에 대한 표를 노린 나름대로의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과 함께 이게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기사들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요 내용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정부가 지난해 9월 밑그림을 공개한 고용 연장 방안인데요. 기업의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의무가 있는데 그 방식은 재고용 형태, 그 재고용이니까 연봉이나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계약 형태도. 그리고 정년을 아예 연장하는 방안, 아예 늘리는 방안, 그리고 정년을 아예 폐지해서 그냥 정년 없이 어떤 고용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다는데 요거를 감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어떤 쟁점,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요. 자, 아침에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